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장덕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임시정부는 왜 장덕수를 암살했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은 임시정부를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임시정부 인사들은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거 결과죠. 선거 결과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선거 결과죠. 뒤에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임시정부가 인정받는 방법은 뭔가요? 1등이 이승만 계죠. 이승만을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일단 친하고,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이제 친하기도 하고, 이승만 역시 한때 임시정부 인사이기도 하니까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설득하면 되나요? 한국민주당만 설득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산주의 세력은 설득도 안 되겠지만 뭐 두석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 근데 장덕수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총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총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구성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인사들은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장덕수를 암살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찾아보겠죠. 또 당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1947년 12월 12일 북한은 남북 총선거 반대 입장을 발표했을 때 국제적 국내적 비난은 상당했다. 처음에는 발표를 안 했죠. 11월 14일 결정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너희들 합의 안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세계인들을 대표한 유엔에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총선거로 결판을 내라. 뭐 공산주의 세력이 이기면 공산주의 국가 되고, 근대화 세력이 이기면 그냥 근대 국가 세워라. 그렇게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합의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선거를 하면 안 된다, 선거하면 무조건 진다 생각하고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한 핑계를 볼 필요가 있죠. 북한의 태도를 그러면 그 당시 국내적 비난은 뭐가 있었냐, 국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 선거밖에 답이 없는데 선거를 거절하니까 국제사회는 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내에서도 남북 총선거 거부는 통일을 거부하는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되며 강한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국내 여론도 그렇죠. 저 나쁜 놈들이다. 분단하려 한다. 그때는 그랬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일이 선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선거 치르면 분단 안 되는데 선거 안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실상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까지 거부하면 남북 통일은 불가능하니 타당한 비난이다. 타당한 비난이죠. 선거 치르면 분단 안 되는데, 설사 공산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혹은 근대화 국가가 되더라도, 즉 공산주의 세력의 남북 분단에 대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은 불가능했다. 뒤에 4.3 폭동이 일어나죠. 이때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나 국내에서나 저 나쁜 놈들이다. 선거하면 통일 안 되는데, 선거하면 분단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폭동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1948년 2월 5일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남북 총선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그래요. 명확히 표명했다. 근데 김구와 임시정부가 뭘 했냐? 반대한다 했다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래요. 남북 총선거, 북한이 빠진 남북 총선거는 반대한다. 뭐 남한 단독 선거는 반대한다. 뭐 이런 거죠. 북한이 빠진 북한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해야 된다고. 이날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공식 서한을 보내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죠. 북한을 설득하려 해야지. 선거하자고. 왜 유엔을 못 믿냐고. 1948년 3월 25일 북한 측이 평양 방송을 통해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김구와 임시정부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번 회의를 해보자. 1948년 3월 31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근데 당시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선거하면 다 이긴다 생각한 거예요. 군대와 세력이. 북한도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또 나중에 또 다 살펴보기로 하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거를 안 하려 했다는 거예요. 김구와 임시정부도 인사들도 다 알았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든 선거를 못 치르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임시정부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거를 치르는 거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장도수를 암살했다는 거예요. 김구와 임시정부 인사들은 어떻게든 남북 총선거를 거부한 북한을 비판하며 남북 총선거 실시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대로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오히려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선동했다. 그렇잖아요. 단독 선거 하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걸로 여겨지잖아요. 대부분의 전 세계는 뭐라고 하나요? 총선거 하면 분단 안 되는데 왜 총선거 안 해? 이러고 있는데 김구와 임시정부 인사들은 오히려 반대로 남한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이랬지? 김구와 임시정부는 인사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당시 김구와 임시정부 인사들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몇 가지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덕수 암살 사건을 봤죠. 임시정부 인사들이 장덕수 암살 사건에 가담하고 김구까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타개책이 필요했다. 근데 다 그 수사받았잖아요. 장덕수 암살했지. 임시정부 인사들 다 체포됐지. 임시정부 인사들은 김구가 지시했다 했지. 그럼 뭐가 되나요? 임시정부가. 범죄단체가 되잖아요. 1945년 12월에 송진우가 암살되었는데 영문을 모르는 근대화 세력은 김구와 같은 편인 송진우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죽였다고 믿고 있었다. 그 죽인 이유를 잘 보라는 거예요. 모스크바 3상 회의 때 송진우를 이제 암살했죠. 결과를 보고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미국이 꼭 미국만 결정한 건 아니지만 미국과 소련이 결정을 했죠. 모스크바 3상에 영국도 참여했고
임시정부를 우선 만들자 이랬다는 거예요. 소련과 미국의 합으로. 그러니까 그 한민당에서 그래도 뭐 반탁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을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암살한다는 거예요. 왜 암살했지?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죠. 임시정부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기존의 김구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장도수를 왜 암살했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현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총선거를 한다는 말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관되잖아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죽였구나. 왜 죽였을까? 그런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1947년 12월 암살사건이 벌어졌으니 영문을 모르는 근대화 세력은 또다시 김구가 같은 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죽였다고 믿고 있었다. 영문을 몰랐죠,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때도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김구가 또 사람을 죽이는구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못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인자구나. 범죄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정부 인사들이 대거 가담했으며, 근데 이번엔 어떤가요? 그때는 청년들이 붕괴해서 죽였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김구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국민들은. 미군도 그렇게 지목을 했고. 근데 그건 이제 또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임시정부 인사들이 대거 가담했잖아요. 김구가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 사실이잖아요. 임시정부 수장인 김구가 수사 대상이 되어 언제 체포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근대화 세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겠는가. 이 시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인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일단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수사를 받고 있고 첫 번째.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임시정부 인사들하고 임시정부 수장까지 지금 체포돼서 감방 갈 위기인데. 그 다음 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총선이 결정됐잖아요.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조만간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수사받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살인자로 몰렸는데, 선거를 치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타깃책이 필요했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빠져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선거가 무산되면 더 좋고. 김구는 사명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 수장인데. 김구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정부 인사들은 맘에 내키지 않으면 자기 편도 함부로 살해하는 흉악범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죽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의 사람들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딱 쓰니까 딱 보니까, 아, 이거 임시정부를 무시해서 그렇다. 이걸 쓰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0일 제1국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도무지 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그렇죠. 1946년 10월에 치른 선거에서도 45석 중 3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 상태로는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명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현시대 사람들도 잘 모르죠. 선거가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선거였죠. 그때
그때 이제 45석 중에 3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근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범죄 수사까지 받고 당연히 선거하면 한 석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임시정부는 정부로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역사에서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크다고 생각했던 임시정부 인사들은 국면 타겟책으로 남한 단독선거 반대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했어도 돼요. 선거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거 치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석도 못 얻으면 임시정부 끝나잖아요. 역사 속에서. 공식적인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선거를 안 하면 더 좋고 타겟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당시 김구의 임시정부는 한민당만은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김구가 임시정부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구의 임시정부의 적은 공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자인 한민당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석도 얻지 못할 것 같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겠죠. 왜 한민당을 이겨야 된다 생각했냐? 임시정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민당을 이겨야 되잖아요. 한민당이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실상 임시정부는 한민당을 선거에서 이겨 한민당으로부터 이승만을 탈출시킨 뒤 이승만과 연합하여 임시정부를 정부로 승격시킬 계획이었다. 그래요. 그 임시정부는 선거 전략이 뭐였냐? 지금 당장은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어쨌든 선거를 계속 뒤로 미뤄야 된다. 한민당을 이기기 위해서. 그 전에 선거를 치렀다 했죠. 치렀는데 한민당한테 졌다는 거예요.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때까지 선거를 미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승만 압도적이잖아요. 그 이승만과 한편이 돼서 그래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인정받아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한민당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부에 들어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차라리 바깥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임시정부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는 빠져주는 게 낫다. 그냥 한민당과 이승만이 일단은 협조하게 해야 된다. 1등이 이승만이고 2등이 한민당이니까 그렇죠. 그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둘이 협조해야지. 막상 선거해보니까 3석밖에 안 나왔잖아요. 뭐 답이 안 나온다. 그 이승만이 포로가 되어 있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민당에. 김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김구가 만든 당이, 임시정부가 만든 당이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이 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등을 못하더라도 한국민주당이 14석 얻으면 10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승만계와 합쳐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임시정부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2등을 해야 되는데 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적은 한민당이었다.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그때 왜 그랬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문건이 있다. 1948년 4월 12일자 중국 외교부 문건은 김구가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한 이유 중 하나로
한민당 세력이 워낙 강하여 총선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정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요. 뭐 남북 통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련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다 알았어요. 이거 한민당한테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임시정부가 인정받는데 그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민당한테 이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한 단독 선거 반대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민당한테 지금 그 전에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실상 당시 중국의 국민당은 임시정부를 지원한 정당이니 김구가 임시정부를 접촉하고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나온 분석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 김구는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임시정부를 유지했잖아요. 그 김구를 접촉한 중국 인사가, 김구랑 가까운 중국 인사가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한민당한테 지기 때문에 남한 단독 선거를 거부하는구나. 얘기했잖아요. 역사를 그래요.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사실은 진실한 이유가. 한민당한테 이겨야지 이승만과 연합해서 임시정부가 이제 정당성을 얻고 이제 정부를 수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자꾸 한민당이 너무 세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현실 한국 사람들은 1946년 10월 17일에서 22일 민선 의원 선거에 대해 잘 모른다. 아냐는 거예요. 이거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거는 한국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고 국민들이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이기도 했다. 1945년에서 48년에 여러 사건이 있죠. 송진우 장독사 암살 사건도 있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신탁 반탁도 있고 어떤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 1946년 10월 그 선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는 이승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당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왜 남북 총선거를 치르면 분단이 안 되는데 왜 북한은 총선거를 거부했을까요? 이 선거 결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승만의 인기가 워낙 좋으니 이승만계가 1등 할 것이라고 모든 정당들이 생각했지만 2등은 다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했다 이랬어도 돼요. 다 자기들이 2등이다. 이승만계는 당연히 1등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여론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여론을 알 수 있는 게 뭐였나요? 1946년 10월 달에 열린 선거라는 거예요. 이 선거는 지금이나 현재나 딱 정확한 거잖아요. 가장 정확하잖아요. 어떤 현실 좌파자들은 마치 그때 공산주의 세력이 다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여론조사 갖다 놓으면서 봐라 이러지만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다 날 줄 아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대체로 다 이승만이 1등이었고 근대화 세력이 압도적이었고 더 중요한 거는 선거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뭐 선거도 좀 한계는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수십 년간 독립운동을 했으니 국민들이 당연히 그 업적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이며 당연히 자신들이 2등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2등이다. 이승만은 1등이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독립운동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2등이지. 2등 할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거 결과는 45석 중 고작 3석을 얻었을 따름이며 2등 한민당과는 11석이나 차이가 났다. 사실이잖아요. 임시정부 인사들은 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아마도 임시정부 인사들은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만일 임시정부계가 2등을 했으면 임시정부 인사들은 남북한 총선거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독수를 암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이제 임시정부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세석 가지고는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암살을 해요? 그 2등 정당이면 이승만과 연합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데 3등도 그냥 3등이 아니라 뭐 압도적인 차이로 3등이 압도적이잖아요. 이 한민당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살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가 2등을 했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암살할 이유도 없는 거죠. 신경도 안 쓰죠. 이래 떠들든 저래 떠들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암살한 동기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실제로. 아니 선거에서 2등 했으면 이승만과 연합해서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죽여요? 그래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이 민선 의원 선거가 공산주의 세력도 마찬가지였죠. 공산주의 세력은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근대화 세력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 자기들이 2등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위축되긴 하였으나 자익계열 인사들은 모두 합치면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세지 이러면서 우리가 조직도 그래요. 조선 총독부로부터 인수받아서 다 만들어놨고 분명히 우리가 2등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1등을 할 수 없다 생각해도. 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이 얻은 세력은 45석 중 2석으로 임시정부한테도 졌다. 그래요. 임시정부한테도 졌다는 거예요. 한민당하고는 그래요. 한 12석 차이고 두 석 나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얻은 표는 전체 석 중 10% 미만이니 공산주의 세력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한 절반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2석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2등이다. 근대화 세력은 이승만이 1등 할 거고 나머지들은 3, 4등 할 거고 좌파 세력은 우리를 자익 인사들 뽑으면 자익 세력이 절반은 될 거다. 그 어느 당이든 간에. 근데 두석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산주의 세력은 충격 속에서 선거 결과를 충격 속에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충격받으면 무슨 짓을 저지를까요?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산주의 인사들은 당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조는 공산주의 인사들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 부정선거도 했다는 거예요. 2석 나오니까. 만일 공산주의 세력이 절반 정도의 의석을 얻었다면 소련이나 북한 공산당이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선거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2석 나왔다는 거예요. 그 주장하긴 했지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총선거 하면 대패다. 끝장이다. 그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사건이 민선 의원 선거였다. 민선 의원 선거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남북한 총선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하니까.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두둑 나왔더라. 이거 선거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일 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암살 사건은 뭐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 결과는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론을 처음 확인했으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저 조선총독부는 나쁜 놈,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총독부가 한 일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세금을 면제시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또 관리들이나 신분 높은 이들이 수탈을 금지시킨다거나, 물론 억지도 많았죠. 억지도 많지만 이제 그런 건 사라지는 거고, 차별 정책 같은 건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아는 건 근대국가하고 조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선왕실하고 비교해 보겠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조선왕실이 안 돼. 근대국가를 세워야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잖아요. 관리들이 수탈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근대화 세력이 절대 다수다. 80% 된다. 근데 그냥 그 조선 총독부 한 일은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저 나쁜 놈들, 현 시대나 그때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한국인들은 근대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압도적이다 세력이. 그걸 알 수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도. 한민단계는 좋은 쪽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선거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한민당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2등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친일 잔재니 제국의 하수인 소리를 들으면 한민당계 인사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압도적인 2위를 함으로써 기세등등했을 것이면 뻔한 일이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쟤네들 비난하고 이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압도적인 2위잖아요. 공산당 2석, 임시정부 3석. 근데 자기네들은 14석 얻었잖아요. 남북간 총선거에 지면 공산화가 될 것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총선거를 최초로 주장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긴다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총선거를 해요. 져요. 질 것 같아요. 아니면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총선거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공산국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한민단계가 자신있게 총선거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뭔가요? 선거 결과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강하게 주장하고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한민당이 이승만보다는 뒤지지만 1당이 된다. 2당이 된다. 우리 통일도 되고 우리 손해볼 거 없다. 지르자. 총선거 하자 하니까 공산주의 세력과 임시정부는 그냥 위축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선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요. 선거 결과를 보면 공산주의 세력과 임시정부는 하나만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하면 100% 진다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거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 당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선거를 하면 몰락만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몰랐으면 이긴다는 생각에 선거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무조건 안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거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2석. 어떻게 선거를 하냐는 거예요.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암살 사건까지 터져버렸지. 실상 당시 선거로 구성된 남조선 과도입법원이 특별히 한 일도 없었다. 남조선
과도입법원이 특별히 한 일이 뭐가 있었나요? 토지개혁 반대했다는 거예요. 미군정이 강력히 추진하던 토지개혁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괜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래요. 선거 치르는 바람에 이 토지개혁도 못하고 의원들 때문에 그 남북한 총선거도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 그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세력들이 악착같이 안 하려고 했냐. 이 선거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도 왜 안 하려고 했냐. 뭐 남북 통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은 어차피 소련은 안 한다는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선거를 판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빠져나오거나. 안 그러면 임시정부가 인정을 못 받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김구와 임시정부는 후일을 기약하며 하나마나 선거에서 빠질 필요가 있었다. 만일 운 좋게 여론이 임시정부 편이면 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으니 이는 임시정부 역시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 그렇죠.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선거가 무산되면 제일 좋죠. 사실 그래요. 사실 남북 분단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에 있잖아요. 총선 치르면 되는데 또 전 세계가 하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면 남북이 분단될 이유는 없었다. 그렇잖아요. 실제 국제 여론도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한 북한을 비난했다. 아, 왜 선거하면 통일되는데 왜 너희들 자꾸 분단을 획책해?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현실 한국에서는 막 좌파가 막 득세하면서 마치 뭐 남북을 엄청나게 지금 역사를 날조해놨죠. 뭐 공산주의 세력이 뭐 과반수였다느니 여운형이가 인기가 1위였다느니 다 날조라는 거예요. 남북 분단의 책임이 뭐 이승만한테 있다느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여론은 왜 너희들 총선 가면 분단 안 되는데 분단 안 해? 북한 책임으로 봤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닌데 왜 유엔의 결정을 반대하냐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지배했으며 북한에 대한 분노는 컸다. 야, 우리가 너희 독립시켜준 거 아니냐. 또 너희들 비극적인 분단을 막기 위해서 총선거를 하라는데 왜 반대해? 분노가 컸어요, 사실은 굉장히. 실제로 이 분노는 6.25 전쟁 때 33개국의 참전으로 나타났다. 한국과의 전쟁에 33개국이 참전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33개국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고. 근데 한국과의 전쟁에 33개국이 참전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이 33개국이 근대 국가만 있냐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있다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 참전했다는 거예요. 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이러면서. 하여간 근대화 세력으로 인식되던 임시정부계가 남한 단독 선거 반대를 주장하자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이를 빌미로 폭동을 일으킨다. 그렇죠. 아, 근데 빌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북한 나쁜 놈이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갑자기 임시정부가 남한 단독 선거가 문제다. 남북한 통일을 방해하는 거는 북한의 그 남북 총선거 반대가 아니라 남한 단독 선거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가 생긴 거예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 그 사건이 다름 아닌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폭동이다. 왜 일어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일어날 폭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다 남북 분단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나요? 제주 4.3 폭동이. 결국 임시정부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김구가 왜 암살됐는지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면. 이 4.3 폭동 때 많이 죽죠. 그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배 기사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